자, 4차 방정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야 되겠지? 네. 여기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2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6이 0이 되어가지고 살라문의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t 마이 2t 플러스 3은 0. 그리하여 t가 2가 될 수도 있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도 있겠지요. t가 2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2란 얘기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가지고 여기서는 실근이 두 개 나와. 그렇죠? 네.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의 합은 1이고 두 분의 곱은 마이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정리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니까 이게 판별식을 해보면 그죠? 판별식을 해보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니까 이게 허근이라고.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두 허근의 두 허근 허근 네, 합이 p라 그랬잖아요. 두 허근의 합은 얼마? 1이겠죠.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p 값 찾았고. 자,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만 찾으면 되잖아. 이게 한성고가 그냥 답을 안 줘. 꼭 끝에 이렇게 계산하기 장난질을 치더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5가 되네요. 자, 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이고 p가 1이니까 두 개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하니까 6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 베타 감마 세 실근의 곱은 얼마가 되지 지금? 마이너스 4a잖아. 맞지? 근데 지금 알파 감마가 얼마야? 마사잖아. 마사 베타가 마사 a란 얘기잖아. 그럼 베타가 가운데 있는 베타가 a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실근 중에 하나가 a란 얘기거든. 그렇지? 저 방정식 a를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잖아요. 뭐 조립제법 써도 되는데 대입해 볼게. 그럼 a 세제곱 여기 대입하는 거야. 여기 식에다가. 오케이? 정리해봐. 대입해서 틀리지 않게 또박또박 하겠습니다. 플러스 3a에다가 a가 들어가 x 이퀄 a를 대입한 거예요. 이게 0이 돼야 되죠. a 세제곱 플러스 완전 전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되고요. 여기도 하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되고 플러스 4a는 0이 돼요. 자, 그럼 a 세제곱 없어지고 a의 4제곱 내림차순 정리 세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맞지? 그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인수분해하면 a로 묶어줘요. a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럼 근이 또 인수분해 돼요. 안에 게 또 인수분해 되죠. 조립제법 써도 되죠. 여기서 보면 요거 a 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이거든. 앞에 요거 얘 또 마사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이거든. 맞죠? 네. 그래서 a 마이너스 1로 다시 묶어내면 a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이 a 값이 a가 0 또는 1 또는 뿔마 2가 나와요. 그죠? 플러스 2가 되든가 마이너스 이렇게 4개가 나온다고. 이 4개가 다 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한번 해봅시다.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나요? a가 0이면 어떻게 되지? 첫째, a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 방정식 이렇게 돼. x 세제곱, 그지? 네. 마이너스 x 제곱. a 0 집어넣은 거예요. 네. 0 집어넣으면 이게 이렇게 넌 0 돼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근을 갖죠? 중근을 가져요. x 이퀄 0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거든. 중근 가지면 안 됩니다. 해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잖아요. 알파벳 가면 3개여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좀 지울게. 그다음 차근차근 이제 a가 뭐일 때? a가 1일 때 한번 해볼까? 1일 때 집어넣으면 x 세제곱이고요. 여기 식에 지금 넣으면 원식에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제곱 1 집어넣는 거야. 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게 인수분해 되죠. 조립제법에도 되겠지만 그냥 바로 할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x는 1이 나오고요. 뿔마 2가 나와요. 맞죠? 그럼 3개 나오죠? 되잖아요. 네. 맞지?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란 얘기고 알파가 1이고 그 다음이 베타가 1이란 얘기고 감마가 2란 얘기야. 되지? 네. 그래서 a 1은 답이 돼요. 오케이? 네. 또 2도 해봐. 2와 마이너스 2도 해보세요. 2와 a가 2일 때 한번 해볼게요. 2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x 세제곱 2는 뭐다니? 4 마이너스 2 빼기 1 플러스 x 제곱이네? 그 다음 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2 플러스 3이니까 5가 되네요. 마이너스 10x? 맞냐? 네.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8이 되네? 네. 이거 인수분해 돼? 되겠죠. 한근이 지금 a가 2란 얘기는 베타가 2란 얘기잖아요. 그럼 조립제법 쓰면 되겠죠. 네. 2로 나눠줘야 돼. 당연히 나눠질 거예요. 나눠지잖아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x-2로 나눴더니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옵니까?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오나요? x 네. 플러스 4, x-1 되잖아요. 네. 해가 마사랑 1이 나와요. 맞죠? 여기 2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알파가 마사고 그 다음 뭐죠? 베타가 1이란 얘기고 감마가 얼마죠? 2. 2란 얘기잖아요. 맞죠? 네. 이거 답이 돼요? 아니요. 왜 안 돼요?
조건에 성공. 그렇죠. 베타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잖아. 가운데가 2가 돼야 되거든.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understand? 네. 그래서 2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 지금 현재 1만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돼요? 아까 남았던 A, 마이 있었잖아요. 마이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 한번 대입해 봐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는 얼마나 똑같지? 네. 4 플러스 2 마일이니까 5x 제곱 되네. 그다음에 마이 넣으면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고 마이 넣으면 1이네요. 2x네요. 그다음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조립제법. 당연히 a가 마이니까 마이로 나눠지겠죠. 베타가 마이 돼야 돼요. 1, 3, 4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3x 마4가 0이야.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4 x 빼기 1이 0이니까 이 근이 마2 마4 1 나오니까 뭐라고 할까? 알파가 제일 작은 게 뭐야? 마4고 베타가 2가 돼야 돼. 마이가 돼야 되죠? 되지? 네. 돼요. 오케이. 이게 베타가 되거든요. 그럼 A2도 마이도 답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되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어요? 1과 마2밖에 없으니 두 개를 더하면 답은 마1이 답이 된다. 답은 1번. 자, 3번 볼까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것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고요. 이때 왼쪽에 있는 이 식들을 정리해서 AB 값을 찾아야 되네요. 두 실수 AB를 찾은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 해야 될 거는 A 값과 B 값부터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려면 이 좌변에 있는 이 식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시면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에서요.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0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는 여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요. and 여기에 x가 알파니까 알파 세제곱은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것과 요 식을 이용해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저 왼쪽 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알파 플러스 2알파 제곱부터 할까요? 2알파 제곱은요. 자, 1차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알파 제곱이 얼마죠? 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2차식을 1차로 고칠게요. 그럼 2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3알파 세제곱은 알파 세제곱이 마 1이니까요. 그래서 3 마 1이니까요. 마 3이 되겠죠. 됐죠? 자, 4알파 4제곱은요. 역시 4 알파 세제곱의 알파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알파 세제곱이 마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알파가 되고요. 이때 알파 됐죠? 알파 1차까지 됐어요. 자, 다음 5알파 5제곱은요. 역시 5알파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알파 세제곱이 마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알파 제곱이 되고요. 그게 또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5가 되겠다. 이해가시죠? 자, 6알파 6제곱은요. 6의 알파 6제곱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요. 그냥 6이 되는 거죠. 됐죠? 자, 7알파의 7제곱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알파의 6제곱의 알파니까요. 6제곱이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7알파가 되는 거죠. 다음 8알파의 8제곱은요. 8에 이건 뭔가요? 8제곱은 6제곱의 제곱이니까 6제곱이 1이죠. 맞죠? 그래서 8알파의 제곱은 알파 제곱은 다시 알파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식은 8알파 마이너스 8이 되겠다. 자, 이상을 쭉 적어보면요. 알파부터 시작해서 쭉 적어볼게요. 알파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알파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5 됐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6 7일 때는 7알파예요. 플러스 7알파 그 다음 8알파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자, 먼저 숫자부터 정리해볼까요? 자, 얘 두 개 하면 5가 되죠. 마이너스 5에 5를 더하면 없어지고요. 이해가십니까? 6과 마8을 더하면 마2가 되네요. 됐죠? 알파는 볼까요? 알파는 보시면 여기 알파와 그죠? 알파 2알파면 3알파죠? 3알파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4알파 하면 마이너스 알파죠? 여기에 마이너스 6알파 그 다음에 7알파 더하면 알파 플러스 8 그래서 9알파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결국 A는 마2이고요. B는 9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부등식 풀어볼게요. 자, 부등식이 x-a니까 a가 마이니까 x 플러스 2 그다음 x-9가 13보다 작은 거예요. 자, 이 부등식을 어떻게 풉니까? 일단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절대값 아니 0되는 마이너스 2와 9를 기점으로 마이너스 9보다 클 때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구간 세 개를 나눠야 돼요. 자, 첫 번째 구간은 뭡니까? x가 9보다 크거나 같을 때거든요. 자, 이럴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모두 양수기 때문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9로 풀어주고요. 이게 13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2x가 뭐보다 작다죠? 얘가 마 7이니까 이항하면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0보다 작다죠. 자, 9 이상이면서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때 만족하는 해는 x가 9 이상이고 10보다 작다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x가 범위가 그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을 때죠. 자, 이렇게 될 때는 x 플러스 2의 부호는 양수지만 x 마이너스 9의 부호는 음수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2는 그대로 풀어지지만 x 마이너스 9라는 절대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게 13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했더니 11은 13이네요. 아, 이 얘기는 항상 참이란 얘기죠. 어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상이니까 저 구간에는 있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예, 됐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어디냐? x가 마이보다 작을 때예요. 자, 이럴 때는 절대값 아니 둘 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고 x 마이너스 9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리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우변은 7이죠. 7을 이항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부호 바뀝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 3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마 3보다 크면서 마이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답은 마이보다 작고 마 3보다 크고 마이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구간이 나옵니다. 자, 1, 2, 3 다 또는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수를 다 찾아주면 되고요. 그때 정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 아닙니까? 자, 먼저 보시면 여기는 정수가 9와 10 사이는 정수가 하나 있죠. 9 하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 마이너스 9부터 2부터 9까지니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8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세 번째 여기는 정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몇 개죠? 몇 개냐면 여기가 9개고요. 10개, 11개, 12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됐죠? 네. 자, 3번 방금 풀었던 문제를요. 요 부등식을 있잖아요.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이 절대값식을 하나의 함수로 보고요. 오른쪽 y는 13을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9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이 함수 그래프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참고로 마이너스 2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를 x에 넣어 보면 마이너스 11이거든요. 절대값 11이 되잖아요. 그래서 y값 11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마이너스 2와 9에서 그죠? 꺾어지는데 여기 y값이 1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 y값 여기가 11이라고요. 그렇죠. 넣어보세요. 9 집어넣어도 11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뭐보다 y는 13이죠. 오른쪽 그래프가 y는 13이고 이게 y는 13이에요. 13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왼쪽이 그럼 13보다 작으면 이 아래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결국 이걸 만족하는 x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이게 안 들어가겠죠, 그죠? 안 들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지금 그럼 여기 교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요점부터 찾아볼게요. 요점. 왼쪽은 이 직선이죠.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이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이니까요. 맞습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이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9가 어떻게 풀어지냐면요. 절대값이 둘 다 음수기 때문에, 그죠? 둘 다 음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일대 직선의 반응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왼쪽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는 얘기죠. 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누가 만나요? y는 13과 만나는 거잖아. 이게 13이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x는 2x는 뭐가 되죠? 2x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x는 마 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란 얘기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오른쪽 여기도 역시 이 직선이죠. 이 직선 9보다 클 때잖아요. 자, x가 9보다 클 때는요. 절대값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x 플러스 2도 그냥 풀어지고요. x 마이너스 9도 그냥 풀어져요. 그래서 어떤 직선이냐? 2x 마이너스 7이라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이쪽이. 자, 걔랑 y는 13이랑 또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교점을 찾아보니 이때는 뭐 2x가 20이 되니까 이때는 x가 10이에요. 맞죠? 자, 어디가 10이죠? 여기 교점이 1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은 마이너스, 결국 답은 어디냐? 그죠? y 그 13보다 작은 구간은 마이너스 13보다 크고 14이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구간이고요. 이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부터 아까랑 똑같죠? 0, 1, 2 어디까지? 9까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총 12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그죠? 절대값 그래프와 y는 13이라는 상수함수를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네. 자, 4번 보겠습니다.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문제예요. 이 xy의 값이 모두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생각나죠. 자, 일단 위에가 1차고 밑에가 2차니 위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야 되겠다. 대입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자, 위에서 1번식에서 y는 얼마인가요? y는 4a 플러스 2 마이너스 x니까요. 얘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y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y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는 6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8이다. 자,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할 때 얘를 뭐 3개짜리로 하지 말고 얘를 그냥 2개를 묶고 한꺼번에 전개할게요. 그러면 x제곱 여기 x제곱 나오죠. 그래서 2x제곱이 되고요. 중간에 마이너스 2ab 하면 2배의 4a 플러스 2의 x가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 4a 플러스 2의 제곱이죠. 4a 플러스 2의 제곱 전개하면 16a 제곱 그죠? 16a 플러스 4에다가 자, 오른쪽에 있는 얘를 왼쪽으로 이항을 해주면요. 6a 제곱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 3분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10a 제곱 되고요. 16a 하면 플러스 4a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2로 다 나눠주면요. 여기 2 나눠지고요. 여기 2 나눠지고요. 여기 5, 2, 7, 마 7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여기 4a 플러스 2인데요. 2로 묶어내면 2a 플러스 1의 x가 되고요. 뒤에 상수항은 5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여기서 이제 x 값이 두 개 나올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실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2차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 일단 할게요. 정리하면 4a 제곱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되겠죠? 자, 플러스 4a 여기 마이너스 2a 있어요. 그럼 플러스 2a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1이 나오고 7이 있으니까 8이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요. 결국 즉 어떤 얘기가 되냐면 결국은 a 제곱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a 값은 그죠? 작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 사이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바로 A의 범위고요. 자, 끝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랬을 때, 존재할 때, 이 문제에서 요 A에 관한 2차식 있죠.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의 최대 최소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A의 범위가 어떨 때 이 범위에서,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올게요. 이 식을 우리 뭐 FA라 그럴까요? FA를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의 최대 최소 값을 찾는데, 범위가 여기 나와 있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A가 4 이하다. 결국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값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고요. 즉 꼭지점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고 y좌표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래서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5가 되고요. 최대값은 맥시멈 최대값은 뭐가 되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와 4 사이면 4에서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F4의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될 겁니다. 4 집어넣으면요. 4 플러스 5의 제곱, 5의 제곱이죠.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FA의 범위는 5 이상 32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죠? Q-P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Q가 제일 작아야 되고 P는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최소가 되니까. 그 값이 바로 이거예요. 30보다는 그죠? 30이 제일 작은 거겠죠. 그래서 이게 P이고 이게 Q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Q-P는요. 30-5니까요. 결국 25가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죠? 네. 역시 또 4번 문제인데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도형의 방정식 있죠. 도형의 방정식이 만약에 선행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직선과 원의 관계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건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이고요. 밑에 거는 x제곱 y제곱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요. 중심이 원점이고요. 이게 반지름의 제곱인 거죠. 맞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는데 맞나요? 두 번째 식이 원이죠. 이 원과 이 직선이 모두 실근이라는 얘기는요. 교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날 조건이죠. 또는 접할 때까지 되는 거죠. 그죠? 실근이라는 것은 함수에서는 도형에서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교점이 하나 이상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을 만약에 배운 사람이라면 자 원과 직선이 한 점 이상에서 만날 조건은요. 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보다는 반지름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같을 땐 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요. 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요.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선행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0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절대값 하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게 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고요. 얘가 반지름 이쪽이 뭡니까? 이게 r 제곱이죠. 반지름 제곱이거든요. 이것의 루트식인 거죠. 그래서 6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8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왼쪽은 절대값 4a 플러스 2가 되고요. 우변을 루트 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곱해지면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6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8이 되는 거거든요. 자,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다 없어지고 왼쪽은 16a 제곱 플러스 4, 16a고요. 2, 4가 되고요. 오른쪽은 2 곱해지면 12a 제곱 플러스 24a 되고요. 플러스 36이 되거든요. 자, 이거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하면 4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4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아까와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래서 a의 범위가 방금 전에 풀었던 방식 대입법으로 풀었던 방식과 똑같은 a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은 풀이가 똑같습니다. a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원과 직선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공부를 하는 거라 제가 임의로 한번 풀어봤어요. 네. 자, 5번 봅시다.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이 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그죠? 하는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부등식이 두 개 있잖아요.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1번 부등식은 간단하죠. 3x가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마 6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 2보다 크다. 그리고 2번은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x 왼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x가 되고요. 작다가 되고 a 더하기 5가 됩니다. 즉 이때는 x가 3분의 a 더하기 5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수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수직선 한번 그려보면 첫째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고요. 크다요. 쏘리. 그죠? 자, 마이너스 2보다 큰 구간이고요. 1번이 2번 구간은 x가 3분의 그죠? a 플러스 5보다 작은 구간이거든요. 자, 이 구간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6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여기에 6개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마 1, 0, 1, 2, 3, 4까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6개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2분의 3분의 참 a 플러스 5라는 이 범위가 4보다는 커야 되고요. 얘가요. 4보다는 커야 되고요. 5 이하가 돼야 되겠죠. 5가 돼도 되죠. 5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3배에 곱하면 a 플러스 5에 3분 15가 되고요. 5로 빼주면 7과 10이 됩니다. 그래서 7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정수 a는요. 8, 9, 10이 되고요. 얘들의 합은요. 그래서 합은 바로 27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번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인데요.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 x, 정수예요. x가 존재할 때 이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 x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정수 x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정수 x의 값들을 다 더해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값들을 찾아봐라. k가 얼마가 되면 k가 여기 있어요. 얼마가 되면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들의 합이 0이 되는지. 2번에서 지금 보시면 인수분해가 돼요. 2번 먼저 인수분해해서 x의 구간을 먼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간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 이하인 구간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일단 2번만 푼 거지만 어쨌든 이 2번 안에 있는 얘 정수 중에서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만 찾아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 4개밖에 안 나와요. 이 4개 중에 그는 위에 있는 1번식의 부등식도 만족을 하겠죠. 해야 1, 2번을 둘 다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이 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각 x값이 정수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 될 때마다 그때의 k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첫째, 만약에 if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1번과 2번의 공통분이 되려면 이 마이너스 2를 1번식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해가 된다면, 그죠?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족해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럼 요거는 1이니까요. 넘어오면 3이 되고요. 왼쪽은 절대값이니까 k 플러스 2가 3보다 작다가 되고 결국 k 플러스 2가 마 3부터 3 사이가 되어가지고요. 이때 k를 만족하는 구간은 마 5보다 크고요. 1보다 작은 거죠. 이 중에서 여기 우리 원하는 게 정수 k의 값이잖아요. 이때 정수 k를 찾아보면 마 4, 마 3, 마 2, 마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 값이 이렇게 될 때 x 이꼴 마 2라는 해가 연립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다 해볼게요. 해보면 오른쪽 여백 좀 빌릴게요. 두 번째, 만약에 x가 마 1이다. 마 1도 1번에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했다면요. 마 1 플러스 1이 돼서 4보다 작다. 이 0이 돼버리잖아요. 결국 이것은 k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니까 역시 풀면 이렇게 돼요. 맞죠? 자, 그럼 이때 k 값의 구간은 마 5에서 3 사이거든요. k의 정수 k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마 4, 마 3, 마 2, 마 1. 그다음에 맞네요. 0, 1, 2 이렇게 됩니다. 맞죠? 정수 k값만 찾은 거죠. x에 마이를 대입했을 때.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x가 만약 0이다. 0이 되면 0 마이너스 k 0을 대입한 거예요. 위에다가 0 플러스 1번 부등식에 대입하고 있죠. 4가 되는 거잖아요. 1이니까 넘어가면 3이 되고요. 그럼 k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거니까 k가 마 3에서 3 사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정수 k는요. 마 2, 마 1, 0, 1, 2 이렇게 되겠죠. 됐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x가 1이 만약에 1도 위에 있는 해가 된다면 1번의 해가 된다면 1-k 1 플러스 1이 되고요. 4보다 작습니다. 이게 2니까 2가 되고요. 결국 k-1이 2보다 작은 구간이 되니까 k-1이 마 2와 2가 됐어요. 1을 더해주면 마 1에서부터 k는 그죠? 3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1을 더하는 거니까. 이때 만족하는 k의 정수값은 0, 1, 2예요. 됐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살짝 지우겠습니다. 정리를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K값이 얼마일 때 X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요. K가 먼저 볼까요? 마 4, 마 3, 마 2, 마 1, 0일 때는요. X값이 마 2예요. 맞죠? 그 다음 됐고요. 여기는 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K값이 마 4부터 2까지죠. 마 4, 마 3, 마 2, 마 1, 0, 1, 2일 때는요. X값이 마 1이라는 값을 공통분으로 가질 수 있어요. 다음 K값이 여기 있죠. 마 2, 마 1, 0, 1, 2일 때는요. 공통분을 0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 K값이 0, 1, 2일 때는요. 0, 1, 2일 때는 공통 X 둘 다 만족하는 근이 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보시면 K가 첫째 마 4일 때는요. 마 4일 때는 두 근이 마 1과 마 1이기 때문에 마 1과 마 1을 합쳐도 0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K 마 1은 삭제. 자, 마 3일도 역시 안 되겠죠. 두 개 더해봐야 0이 안 되죠. X값이. X의 합이 0이 돼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마 2는요. 마 2, K가 마 2가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해가 되는 거거든요. 역시 더해봐야 0이 안 되죠. 얘도 안 됩니다. 됐죠? 마 1일 때는 마 1, 마 1 역시 안 되죠? 마 1도 제외. 0일 때는요. 0, 0, 0, 0 다 있죠. 0으로 모든 근이 다
해당하거든요. 그래봐야 이 모든 합이 0이 되지를 않습니다. 0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0일 때도 안 되고요. 결국 1과 2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1일 때 한번 볼 거야. K가 만약 1이면 K가 1이면요. X 값이 뭐가 되냐면 그죠? 마1과 여기 있죠. 마1과 0과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합이 0이 되죠. 아하. 그래서 K는 1은 답이 됩니다. 자, 2도 똑같죠. K가 2일 때도요. K가 2가 될 때도요. 역시 X는 마1, 0, 1을 갖기 때문에 합이 0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K 값은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수 K 1과 2의 합은 3이 바로 답이 되겠다. 답은 2번. 자, 7번 볼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2 이하인 모든 이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다음과 같은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실수 양수 a의 최소값과 음수 a의 최대값을 q라 했을 때 그 값들에 대한 3pq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요. 요 2차식이 지금 보시면 왼쪽을 y라고 두면요. 위로 볼록하게 생긴 x에 관한 2차식이거든요. 2차 함수거든요. 얘가 항상 함수 값이 양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요? 마이너스 5와 2 사이에서는요.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함수 값이 양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려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f 양끝 구간의 양끝점 마이너스 5에서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2에서도 양끝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이 가운데 구간에서는 전부 함수 값이 양이겠죠. 즉 x축의 위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만족하는 A의 범위와 2번을 만족하는 A의 범위 둘 다 만족하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f-5부터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5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이걸 fx라 했었잖아요. 그러면 25 플러스 10ax 플러스 3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여기를 인수분해해서 풀어보면 1, 3이고요. 5, 5인가요? 맞나요? 그죠? x의 범위가 잘못 보였네요. 맞죠? x 값을 안 집어넣는데 여기 집어넣어요. 다시 쏘리. 자, f-5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25 플러스 10a가 되고요. 여기는 3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의 구간을 찾으려면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1, 3이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25가 되려면 5, 5, 24가 돼야 되고요. 맞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a 플러스 5와 3a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즉 1번을 만족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5 이하이거나 a가 3분의 5 이상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간이 하나 나오고요. 됐죠? 자, 2번 또 구해볼까요? 두 번째는 f2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f2를 x2를 대입하면요. 마4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역시 3a 제곱입니다.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a에 관한 2차식이니까 역시 인수분해는 1과 3이고요. 곱해서 4가 되는 건 2가 되겠죠. 이 중에 마이너스 4a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a 마이너스 2, 3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때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하이거나 a가 2 이상인 구간이 되겠죠. 이 두 구간을 모두 만족하는 구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번 구간은 마이너스 5 이하이고요. 2번 구간은 3분의 5보다 이상이네요.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구간 찾아보면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럼 여기 겹치네요. 그 다음에 2 이상입니다. 2 이상이면 여기죠. 여기니까 여기가 겹치네요. 맞죠? 다시 그려볼게요. 2 이상은 위로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요. 결국 A의 구간은 마이너스 5 이하이거나 또는 A는 2 이상이 되어서요. 양수 중에 양수 A의 최소값을 P라 그랬잖아요. 양수 A 중에 제일 작은 값은 P 2가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음수 A 중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됐죠? 그래서 구하는 답은 3PQ이니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0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8번 볼게요.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예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수 얘기요, 정수. 자, 이럴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단 a는 양수이다. 자, 인수분해해서 일단 구간을 놔둔 다음에 수직선 위에서 그려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1, 2와 또 뭐로 되냐 3a 곱해서 3a가 되려면요 3a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a 2x 더하기 3이 0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자, 해가 a랑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니까요 a는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부등식을 만족하는 구간은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과 a 사이입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볼게요. 역시
이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요. 끝이 10a제곱이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2a제곱으로 돼야 되겠죠. 여기에 보시면 있듯이. 그래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5 x 더하기 2a제곱이 0보다 큰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를 찾아봤더니 5랑 마이너스 2a제곱이 나오거든요. 이 마이너스 2a제곱이 음수니까요. x는 어디냐?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해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가지 구해진 해를 우리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둘 다 만족하는 구간에 정수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먼저 위에 구간은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a보다 작다는 것이네요.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이게 1.5쯤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x가 5보다 큽니다. 자, 5보다 큰데요. 겹친 부분이 있어도 되긴 되죠. 왜냐하면 정수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요. 만족하는 정수가 없으면 되니까 일단 겹치게 그려보면요. 여기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은 여기 좀 그려졌다 그래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뭐가 없어야 됩니까? 이 안에 정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5니까요. 만약에 이 안에 6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만족하는 정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 6이라는 수는 a보다 오른쪽 편에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값은요. 6보다는 첫 번째 a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a라는 조건은 6보다는 작고요. 5보다는 큰 것에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5와 6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범위에서 등호가 안 들어갔잖아요. A가 6이 되더라도 6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겹치더라도 만족하는 정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왼쪽 편 볼게요. 마이너스 2a 제곱도 똑같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5니까요. 요 안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가 생겨버리니까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a 제곱보다 오른쪽에 마1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만족하는 왼쪽 구간은 마이너스 2a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 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되죠. 그래봐야 겹쳐도 마1이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요. 이 부분 등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둘 다 동시에 만족을 AND하는 A의 값을 찾아내면 되겠다. 자, 오른쪽 편은 구간이 나왔으니 왼쪽 거 요거 풀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넘겨볼까요? 2a 제곱 마이너스 1이 양이란 얘기고요. 인수분해하면 결국 루트 2a 플러스 1 루트 2a 마이너스 1이 양수니까 a의 구간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거나 a는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1번의 구간과 여기서 나오는 2번 구간을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둘 다 만족하는 a 구간을 찾아보면 결국 어디겠어요? a는 5와 6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맞죠? 루트 2분의 1보다 크고 여기 5와 6 사이니까 당연히 a의 둘 다 만족하는 구간은 여기가 되고요.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범위에서 실수 A의 최대값을 찾으라 했잖아요.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네, 그래 최대값은 답은 6이 됩니다. 자, 6인데요. 보기에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보기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부터는 또 경우의 수 문제네요. 자, 어떤 카페에 있습니다. 커피가 5종류가 있어요. 과일 주스가 2종류가 있고요. 차는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카페에서 커피, 과일, 주스, 차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대요. 세트로 2가지씩 먹으라는 얘기죠. 이때 선택하여 각각 한 종류씩 주문하는 경우는 이런 얘기네요. 맞죠?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커피, 주스, 차 중에 일단 2가지 선택해야 되니까요. 3가지 중에 2가지 선택하는 방법이 일단 3가지입니다. 그 경우를 각각 보면 첫 번째는 커피와 주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분류하는 거죠. 커피와 차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주스와 차를 선택하는 경우죠. 맞습니까? 자, 커피와 주스를 선택하면요. 주스가 하면 커피는 5가지 종류 중에 그죠? 한 종류씩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주스는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가지가 나오고요. 커피 차를 냈을 때도 역시 커피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차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요. 여기 잘못됐네. 주스가 2가지죠.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그래서 여기 10가지예요. 여기 차니까 15가지 되고요. 주스 차는요. 주스는 2종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차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15가지, 6가지 모두 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1가지가 되겠다. 답은 5번이에요. 가장 간단한 조합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200 이하의 자인수입니다. 그럼 100부터 시작해서 그죠? 100부터 시작해서 200까지라는 얘기죠. 세 자리의 자인수 중에서 6의 배수이면서 자, 6의 배수여야 돼. 6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6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죠?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2의 배수, 짝수이면서 and 뭐죠? 3의 배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3의 배수라는 것의 정의는 뭐죠? 3의 배수는 뭐죠? 각 자리의 수의 합이 그죠? 합이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가 27이다. 예를 들면 27이면요. 이게 왜 3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3의 배수냐? 2 더하기 7이 9잖아요. 9가 3의 배수죠. 이 합이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만이 3의 배수인 거죠. 됐죠? 자, 그럼 첫째 6의 배수인 조건 했고요. 다음 뭐냐면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수의 합이 홀수여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해야 될 조건은 뭐겠어요? 우리 따져야 되고 첫째, 짝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이면 결국은 10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죠? 짝수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짝수인 경우는 뭐 있어요? 여기 끝에가 짝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세 자리 수 중에 1로 시작하겠죠? 여기가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짝수이면 많겠죠. 뭐 102, 104, 106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다음 또 결정적인 조건은 뭐냐면요. 일단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수의 합이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0의 자리와 요 1의 자리수의 합이 뭐가 돼야 되죠? 합이 홀수여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1의 자리가 지금 짝수이기 때문에 얘가 1의 자리는 항상 짝수여야 되잖아요. 왜냐 2의 배수니까. 근데 이 10의 자리와 1의 자리수의 합이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10의 자리는 뭐가 나오는 거죠? 10의 자리수가 홀수라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런 식이 돼야 돼요. 1 홀수 짝수인 것만 일단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됐죠? 이런 케이스는 그럼 뭐 있을까요? 몇 개 없어요. 보세요. 그러면 1 홀수여야 돼요. 1 짝. 맞죠? 1 짝. 그죠? 짝이라 할게요. 짝. 그다음에 1 홀수여야 되잖아요. 3 짝. 맞죠? 그다음 1 5 짝. 150 짝. 1 7 짝. 맞았을 때 그다음 1 9로 시작하는 짝. 이렇게 5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럼 이 짝수는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짝수는 뭐 0인가 110, 2면 112, 114, 116, 118 이렇게 5가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골라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 아까 뭐였죠? 3의 배수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 수들이. 지금 3의 배수는 뭐냐?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요. 그러니까 1과 이 1 더하기 1 짝이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이 1 더하기 각 자릿수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자리 짝수가 3의 배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보세요. 1과 1, 그럼 짝수 2, 0을 더하면 합이 얼마죠? 2잖아요. 3의 배수 안 돼요. 1, 1, 2를 더하면 4죠.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4도 3의 배수 안 되죠. 1 더하기 1 더하기 4 하면요. 6 되잖아요. 3의 배수 되네요. 맞죠? 6이잖아요. 그래서 4가 되고요. 114가 되는 거죠. 114는 하나 나왔죠. 그다음 6은요. 116은 1, 1, 6 더하면 8이 돼서 3의 배수가 안 되죠. 그다음 1, 1, 8 10대잖아요. 합이 12여서 3의 배수 안 됩니다. 결국 10의 자리가 1인 것은 114밖에 없어요. 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이제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1 더하기 3 더하기 요 1의 자리수 짝수 중에서 1의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씩 해볼까요? 0이면 됩니까? 골라보세요. 0. 1 더하기 0, 3 더하기 0 하면 4밖에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2 해볼까요? 1 더하기 3 더하기 2는 6이잖아요. 되죠? 3의 배수 되죠? 자, 4는요? 4는 1 더하기 3 더하기 8이니까 안 되죠? 6 해볼까요? 6 하면 10이니까 안 되죠? 8은요? 8, 9, 12네. 1 더하기 3 더하기 8 하면 합이 12가 돼서 3의 배수 되죠.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10의 자리가 3인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되죠? 132와 적어보는 거죠. 지금 자세히 적어볼게요. 138이 바로 또 조건을 만족하죠. 현재 3개 나왔어요.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쭉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 5 더하기 짝이 뭐가 돼야 되죠? 바로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뭐 있을까? 0 되나요? 되죠? 1 더하기 5 하면 6이잖아요. 6 더하기 0 하면 3의 배수 되죠. 0 되고요. 2는 안 되죠. 7, 8이니까요. 4는요. 10이니까 안 되죠. 6 돼보세요. 10이 되네요. 1 더하기 5 더하기 6 하면 12잖아요. 12는 3의 배수 되죠. 그래서 되고. 됐죠? 8은요? 8도 14니까 안 되네요. 그죠? 결국 0과 6만 됩니다. 즉 150과 156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 같은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과 7을 더하면 그죠? 8이잖아요. 8하고 짝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건 뭐죠? 이거 두 개 더하면 8이잖아요. 짝수 더해서. 자, 0 됩니까? 안 되죠. 2 되나요? 2 하면 10이니까 안 되죠. 3, 4는요? 4 하면 12 되죠. 4 됩니다. 1 더하기 7 더하기 4 하면 12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가 되죠. 또 6은 되나요? 6 안 되죠. 그죠? 8 됩니까? 8은요 안 되죠.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174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할게요. 마지막 1의 자리 1과 10의 자리 9와 1의 자리 짝수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자, 0 됩니까? 안 되죠. 2 넣으면요. 2 넣으면 얼마인가요? 12 되죠. 돼요. 1 더하기 9 더하기 2 하면 12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4 됩니까? 안 되죠. 6은요? 16 되니까 안 되죠. 8은요? 18이죠. 되잖아요. 3의 배수. 1하고 9를 더하면 12고요. 거기가 8 더하면 18이 되죠. 18은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8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92와 198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는 거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 볼게요. 두 개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B라고 했습니다. AB는 각각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가지겠죠. 이때 AB를 곱한 것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4가 되로. 그죠? AB의 곱이 나타내는 수가 AB의 곱이 나타내는 수가 뭐죠? 이것의 약수의 개수가 4개여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게 되게 하는 AB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우리 어떤 자연수가 나왔을 때 그것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했나요? 소인수분해 하잖아. 2의 P제곱, 3의 Q제곱, 예를 들어서 5의 뭐 R제곱 뭐 띡띡띡 나오는데 이때 약수의 개수는 뭐가 되죠? 맞죠? 개수는 그듭제곱에다가 1씩 더하는 거죠. 1씩 더해서 곱한 값이 바로 뭐가 되죠?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약수의 개수가 4가 된다 그랬으니까요. 맞습니까? 약수의 개수가 4가 된다는 얘기. 4라는 것은요. 그죠? 1 곱하기 4도 될 수 있고요. 맞습니까? 또는 2 곱하기 2도 될 수 있고요. 또는 4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듭제곱으로 치면 0제곱 0 플러스 1 그죠?
세제곱 됐다는 얘기죠. 3 플러스 1이고요. 이 2는 0 더하기 1, 1 더하기 1, 1 더하기 1, 1씩 더하는 거잖아요. 3 더하기 1, 그죠? 0 더하기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듭 제곱이 어떤 게 되냐면요. 저기 0제곱, 3제곱, 1제곱, 1제곱, 3제곱, 0제곱 이런 꼴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즉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2의 0제곱이랑 3의 세제곱, 27 같은 수. 27은 그런데 뭐 주사위로 나올 수 있는 게 해봐야 그죠? 27 나올 수 없잖아요. 39, 27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개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2의 1제곱, 3의 1제곱 있을 수 있잖아요. 1제곱, 1제곱은 6이죠. 6은 나올 수 있어요. 6은 주사위로 치면 1, 6, 또 2, 3, 3, 2, 6, 1 네 가지 케이스가 있죠. 됐나요? 그다음 2의 3제곱, 3의 0제곱 8도 나올 수 있겠죠. 8은 2, 4, 8, 4, 2, 8 이렇게 해서 또 두 가지 나오고요. 또 뭐 있을까요? 그다음은 또 뭐 2의 0제곱, 5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의 세제곱은 안 되겠죠. 2의 1제곱이랑 5의 1제곱 되겠어요. 그죠? 그럼 10이니까 그죠? 이런 거는 10은 2, 5, 10 또 주사위로 치면 5, 20 나오겠죠. 그다음 3의 1제곱, 5의 1제곱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15거든요. 15는 3, 5, 15 주사위가 5, 3, 15 이렇게 되겠죠. 그 뒤로는 숫자가 너무 커져요. 맞죠? 뭐 그다음 뭐 3의 세제곱 해도 5의 0제곱 되나요? 27이어도 여기 27 했잖아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총 나온 개수는 4개, 2개, 2개, 2개 해서 10개가 되겠다. 그죠? 네,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0과 4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예요. 짝수를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41,230이라는 수는 몇 번째 수일까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41,230보다 작은 수들의 개수를 찾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경우의 수를 나누려면 짝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5자리 수면 맨 끝에 짝수를 되려면 0이 오는 경우 있을 거고 그다음 끝에 2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먼저 0인 경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인 경우에는 첫째는요. 만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끝자리에 1자리 0이 왔기 때문에 1이나 2나 3이나 4가 올 수 있죠. 근데 4가 오는 경우는 따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41,23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1, 2, 3이 올 수 있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1, 2, 3이 오는 경우부터. 자, 이 경우부터 하면요. 첫째 만약에 세 개가 올 수 있으니까 만재 3이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1이 왔다고 그럽시다. 1이라는 숫자가 여기 만자리에 왔다 그러면요. 됐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세 자리, 남은 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요. 0과 1을 제외한 2나 3, 4가 올 수 있겠죠. 2, 3, 4를 줄을 세우니까 3팩토리얼. 맞습니까? 그래서 3, 6, 18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4가 맨 앞에 만의 자리에 오는 경우는요. 끝자리가 지금 현재 0이기 때문에 1자리가. 그럼 41,230보다 작으려면 1000의 자리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2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18가지 생기고요. 이럴 때 한 가지가 마지막 41,230이 차지하는 자리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끝자리 1자리 수가 짝수니까요. 2가 되는 아까는 0이 되는 케이스였고요. 이번에 2가 된다 그럽시다. 2가 되는 케이스면요. 만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어요. 맞죠? 0은 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1이나 3이나 4가 올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1과 3이 오는 경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1, 3이 오는 경우니까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죠? 자, 만약에 1, 3 중에 1이 왔다고 그래요. 1이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일단 0은 만자리 안 왔으니까 0이나 3이나 그죠? 또는 뭐죠? 4 중에 하나 오겠죠. 세 개 중에 하나를 여기에 줄을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12가지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 4가 여기 올 때는 뭐 있을까요? 그렇죠. 4가 왔으니까 맨 끝자리는 현재 2거든요. 짝수니까. 그죠? 근데 뭐가 있냐면 4, 1이 오는 경우죠. 1이 와서 0이 오는 경우죠. 참. 4만 그죠?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1이 오겠죠. 1, 3이 오구나. 4만 3, 1이 오구나. 맞습니까? 또는 4만 1이 온다면 그죠? 뭐가 와야 될까요? 230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4, 1, 0, 3, 2 이렇게 오겠죠. 맞습니까? 끝자리 2가 정해졌을 때요. 이게 전부 다 41,23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자리에 뭐가 왔을 때요? 4가 올 때죠. 자,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1의 자리에 4가 와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역시 똑같습니다. 자, 끝에 4가 왔고 만의 자리에 0이 못 오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1이나 2나 3 중에 와요. 4는 더 이상 올 수 없죠. 그래서 3 곱하기 자 1, 2, 3 중에 하나의 수가 여기 왔다고 쳐. 예를 들어서 1이 왔다고 봅시다. 1이 왔다고 그러면 여기에 세 군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이나 2나 3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3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개수는 18개. 자, 마지막 41,230이 차지하는 자릿수랑 12가지, 3가지, 18가지 총 더하면 몇 가지가 되나요? 몇 가지 되죠? 4에다가 52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학년 13번이에요.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3명이 6명입니다. 근데 7개의 의자에 앉아요. 근데 맨 끝과 맨 끝에는 학생이 앉아야 된답니다. 그죠? 양 끝에는 학생이 꼭 앉고요. 뭐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2학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빈 의자가 하나 생기잖아요. 근데 빈 의자에서는 양옆에 항상 2학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빈 의자 양쪽에 2학년이 앉아야 돼요. 그리고 또 2학년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양 끝부터 고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양 끝이 지금 1번부터 7개 의자가 있는데 맨 앞에 1학년이 앉고요. 맨 끝에도 1학년이 앉는 경우 있을 거고요. 그다음 맨 앞에 1학년, 맨 끝에 2학년이 앉는 경우 있을 거고요. 이건 거꾸로 2학년
1학년이 맨 끝에 앉는 경우 있고요. 마지막은 2학년이 앞뒤 양 끝에 앉는 경우.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각각의 케이스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맨 처음과 맨 끝에 1학년이 앉을 때는 비너이자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두 번째 비너이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너이자의 양쪽은 2학년들이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비너이자가 생기면 왼쪽 1학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비너이자가 생기면요. 여기에 비너이자가 되면요. 여기 2학년이 앉아야 되겠죠. 맞죠? 그다음에 나머지 2학년 더 이상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2학년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1학년, 그죠? 그다음 또 2학년이 여기 와야 되겠죠. 이런 경우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됐어요. 됐죠? 또 양 끝에 1학년이 오는 경우 비너이자가 이번에 네 번째 비너이자가 생기면요. 여기에 2학년이 오겠죠. 맞습니까? 여기는 더 이상 2학년이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못 오고 1학년을 앉힌다 그러면요. 1학년이 벌써 다 앉았어요. 맞죠? 3명이. 그럼 2학년은 여기 앉을 수밖에 없고 여기도 이웃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안 되고요. 이해 가시죠? 그다음 어디 앉아있어? 비너이자가 어디 생겨야 되냐면 네 번째 비너이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 비너이자가 생겨야 되겠죠. 여기 생기면요. 2학년이 여기 앉을 수 있어서 됐고요. 나머지 1학년 여기 앉고요. 2학년 여기 앉으면 되겠다. 그래서 맞고요. 됐습니까? 자, 나머지 경우의 수는 이따 할게요. 자, 마지막은 이제 비너이자가 여기 생길 수 있나? 여기 생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양 끝이 1학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너이자의 양쪽은 2학년 돼야 되잖아.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 끝이 1학년이 이렇게 고정되는 경우에는 1학년이 딱딱 앉는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가능하지 않나요? 맞죠?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양 끝이 여기 1학년 앉고요. 오른쪽 끝이 2학년 앉을 때 한번 해볼게요. 1학년, 2학년 앉을 때 비너이자는 여기는 올 수가 없죠. 왼쪽 1학년이니까. 그렇죠? 비너이자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세 번째 있으면 여기 2학년 양 사이드에 앉고요. 1학년 여기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그다음 비너이자가 네 번째 비너이자가 생기고요. 맨 앞과 맨 뒤가 1학년, 2학년일 때는요. 역시 비너이자 양쪽에 2학년이 앉아야 되고요. 맞습니까? 나머지에 1학년 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럴 때도 되고요. 그다음 비너이자가 다섯 번째 비너이자가 생기면요. 여기 2학년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 끝이 2학년이잖아. 이거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너이자가 다섯 번째는 되지 않는다. 맞죠? 여기 경우는 안 되고요. 자, 비너이자가 여섯 번째 있어야 돼. 여기에 비너이자가 있으면요. 현재 양 끝이 1, 2로 돼 있잖아요. 여기 2가 있는 거니까 여기만 2를 안 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 여기에 2가 연달아 오면 안 되니까 1이 되고요. 여기 2가 되고 1이 되고 되는 거죠. 자, 얘 두 개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양 끝에 2가 될 때 비너이자가 여섯 번째 올 때는 그죠? 여기 1은 무조건 오고요. 얘 두 개가 바뀌어도 되죠. 1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기네. 모두 다 됩니다. 자, 이럴 때는 그래서 몇 가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 됐죠? 자, 같은 방법으로 맨 앞에 지금 현재 여기 두 가지 생겼죠? 맨 끝에 1이 올 때, 그다음 왼쪽에 1이 오고 오른쪽에 2가 올 때 이렇게 네 가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 뭐가 올 때요? 맨 앞에 2학년이 오고 1학년이 맨 끝에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우도 뭐 이 두 번째와 똑같겠죠. 1, 2인 경우나 그죠?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보시면 네 가지 나옵니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 케이스는 뭐겠어요? 마지막 케이스는 양 사이드 모두 누가 올 때죠? 2가 올 때잖아요. 맞죠? 양쪽 모두 2가 올 때는 한번 해볼까요? 2가 오면요. 만약 여기에 비너이자가 생기면요. 여기 2니까 여기 2 양 사이드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나머지는 다 1학년이 와야 되니까 되죠? 만약에 또 비너이자가 여기 생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2 돼야 되는데 맨 앞에 2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안 되고요. 자, 비너이자가 네 번째 생기면 역시 어떻게 되죠? 여기 2 되죠? 근데 여기 2도 있고요. 2가 지금 양쪽에 두 개가 딱 깔려 있기 때문에 2가 두 분 못 온단 말이에요. 비너이자 두 쪽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안 되겠다. 비너이자가 몇 번째? 다섯 번째 와야 되겠네요. 비너이자가 다섯 번째 오면요 2가 되는데 끝에 2가 있으니까 이웃하죠. 안 돼요. 아하, 비너이자 결국 어디 와야 되죠? 여섯 번째 비너이자 있어야죠. 지금 현재 양 끝이 2로 돼 있으니까 여기 2면 여기 2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몇 학년이 앉아요? 1학년이 앉으면 되겠다. 역시 이럴 때도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기 가나다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결국 2, 4, 4, 2. 자, 양 끝이 둘 다 1일 때, 1, 2일 때, 2, 1일 때, 2, 2일 때 다 해봐도 역시 몇 가지밖에 안 나오죠? 몇 가지? 그렇죠. 1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 12가지로 먼저 경우를 나눴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보세요. 자, 각각에 대해서는 뭐냐? 그 다음에 1학년 3명, 2학년 3명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줄 세고 2학년 줄 세고 각각에 대해서 줄을 다 배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 곱하기 3팩 3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36이 되니까 가지수는 432가지가 되겠습니다. 끝. 자, 14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7개의 펜이 있어요. 7개의 펜이 있는데 이 펜들을 서로 다른 2개의 필통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7개를 나누어 담는 거예요. 이때 한 필통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펜의 개수는 5개일 때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통이 2개가 있는데 A라는 필통 펜이 있고 B라는 펜 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필통에는 X개의 펜을 집어넣고요. B라는 그래서는 Y개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 X개와 Y개의 합이 항상 7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조건 한 개씩 나눠 담아야 되니까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되고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최대 5개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국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결국 뭐예요? X개 순수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한 개 6개는 안 돼. 6개 들어가면 안 되니까 2개, 5개 또는 X의
3개, 4개, 그죠? x에 4개, y에 3개, 그다음 x에 5개, a 필통에 5개, b 필통에 2개 들어가는 케이스겠죠. 각각의 경우는 구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2개, 5개 들어가야 되니까요. 7개 중에 2개를 뽑아서 a 필통에 집어넣고 나머지 5개는 b 필통에 넣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그죠? 7p2니까요. 하면 21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일단 같은 방법으로 얘도 하면요. 7개 중에 3개는 뽑아서 집어넣고요. 나머지 4개는 B에다가 넣는 케이스죠. 자, 뽑는 이 좌우의 3개, 4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3팩분의 7P3이니까 765가 되어서 35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럴 때 35가지 나올 거고요. 이럴 때 또 21가지 나올 거니까 결국은 모두 더하면 그죠? 21가지 2개니까 42가지에서 35, 35, 70가지니까 112가지가 되겠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정사각형 변 위에 9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9개의 점으로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 이 중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직선은 있잖아요. 점 2개가 이어지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되니까 총 9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한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돼도 한 가지 될 수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한 가지 되니까 점 2개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있잖아. 이 일직선 위에 변 위에 정사각형의 한 변 위에 있는 세 점은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하면 이렇게 고를 때, 이렇게 고를 때, 이렇게 고를 때 해서 중복으로 들어가거든요. 직선이. 자, 그러면 보세요. 무슨 얘기냐? 9개 중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총 직선의 개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빼줄 게 있습니다. 어떤 빼주냐면 일직선 위에 있는 2점의 직선은 이게는 의미가 중복되죠. 맞죠? 그러면 왼쪽 변, 한 변 위에 있는 2점 3C이고요. 점이 3개 있는 쪽이 어디냐? 빼줘야 돼요. 3개 있는 쪽이 여기에 점이 3개 있어요.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3을 곱하고요. 또 뭘 빼줘야 되냐면 이 점 4개, 일직선 위에 있는 점 4개를 뽑을 때는 2개 뽑는 경우는 또 빼줘야 되겠죠. 맞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 빼줘버리면 결국 직선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 뺀 대신에 뭐요? 변의 개수는 4개는 더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만큼 빼줬기 때문에 이건 이 직선 4개가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4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그러므로 9C는요 2팩분의 9P이니까 9 곱하기 8이고요. 여기 안에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고요. 얘는 2팩분의 4P이니까 4 곱하기 3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개에서요 15개를 빼고요. 변 4개를 더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5개가 총 나오겠습니다. 16번 이제부터는 행렬 문제입니다. 행렬은 쉽죠. 2 곱하기 3 행렬입니다. 이때 각 성분은 계산을 이렇게 해라. AIJ는 다음과 같다면 이 모든 성분의 합이 0 이상 15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모든 성분의 합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1행 1열은 뭐가 될까요? 그죠? 1-K이고요. 1행 2열은요. 몇 번째 공식? 첫 번째 위에 거 공식이죠. 그래서 2 빼기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행 3열이니까 2행 3열이잖아요.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찾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1행 3열은요. 역시 위의 공식이죠. 3-K고요. 다시 2행 1열 찾습니다. 2행 1열. 자, 좀 하고 있죠. 1행 1열 한번 적어볼까요? 1행 3열. 그 다음에 2행 1열, 2행 2열. 이걸 찾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2행 1열을 찾으면 이건 밑에 있는 공식이죠. i가 더 크니까. 그래서 2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건 5가 되고요. 자, 2행 2열은 또 위의 공식이죠. 같을 때니까. 2 곱하기 2 빼기 K니까 4-K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행 3열은요 역시 또 위의 공식이죠. 위에 께서 작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K니까요 6-K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을 모두 합하라는 얘기죠. 합이 0 이상 15 합하면 얼마인가요? 일단 숫자부터 합해 볼게요. 1, 2, 3 다음에 6이죠. 6에 5를 다음 11이에요 11에 4, 6 다음 21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뭘 구해요? 합을 구해보면요. 그죠? 방금 얼마였죠? 15에 21이죠. 숫자는 21이고 K는 몇 K? K는 하나, 둘, 셋, 넷, 5개. OK. 이렇게 되는 거죠. 이 21-5K라는 성분의 합이 뭐 이상? 0 이상. 그죠? 15 이하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5K 21 이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제 5K로 나눠주면요. K는 마이너스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5분의 6부터 시작해서 5분의 21까지. 정수 K 구하라 했잖아. 5분의 6이면 1점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1.2인가요? 이거는 얼마 되죠? 4.2인가요? 그래서 K 값은 그죠? 정수는 뭐 있습니까? 2, 3, 4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고요. 답은 5가 되겠다. 자, 됐죠? 17번 두 행렬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얘는 왼쪽부터 정리하면 분배 법칙 들어가죠. 실수배 3A 3B가 되겠죠. 3A 마이너스 3B. 자, 이 분배하기 위해서 2A 6B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좌측이 정리가 되고요. 결국 뭐가 되냐? 5a 더하기 3b의 행렬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a랑 행렬의 5배를 하면 5, 10, 마이너스 5, 5 되고요. b라는 행렬에 3배를 똑같이 해주면 9, 3, 6, 3배 하는 거에 b에 15가 되어서 두 행렬 더하기를 하면 14, 16, 7, 20이 되겠죠? 이 값이 바로 뭐라는 얘기죠? 여기가 얘가 a고요. 얘가 바로 뭐예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16이고요. b는 7이 되니까 더하면 값은 이 13이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A, B, C, D라는 행렬에 대하여, 그죠? 3개가 아니죠, 4개네요. 다음 보기 중 행렬의 곱셈이 가능한 모든 행렬을 구해서 그 일행 일렬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먼저 A, B를 하면요, A, B는 일행과 2열과 2행 1열이니까 곱셈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일행 1열 곱하면요 1 플러스 6이 되니까 7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일행 1열 값은요 7이 되고요. 니은은 될까요? 니은은 BA는 곱셈이 되나요? B가요 1, 3이고요. 이거 곱하기 A는 1, 2니까 그죠? 이건 곱셈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2 곱하기 1행렬이고요.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니까 자 앞에 열의 개수와 뒤에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곱셈이 돼요. 그래서 1행 1열은 1행 1열 1이고요. 1행 2열은 2가 되고요. 2행 1열 3 곱하기 1이니까 3이고요. 2행 2열 그래서 총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오고요. 이때 첫 번째 항은 1이겠죠. 그죠? 1이 됩니다. 자 D가 해볼까요? B하고 C는요. B는 1, 3이고요. C는 2, 4, 1, 5예요. 앞에 행렬은 2 곱하기 1행렬이고요. 뒤에 행렬은 2 곱하기 2행렬이어서 앞에 열의 개수와 뒤에 행의 개수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곱셈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리얼은요. CD네요. C 행렬은 2, 4, 1, 5고요. D 행렬은 2 곱하기 3행렬이네요. 이렇게 되죠. 자 앞에 행렬이 2 곱하기 정사각 행렬이고 뒤에 행렬이 2 곱하기 3행렬이니까 앞에 열의 개수와 뒤에 행의 개수가 같죠. 그래서 곱셈이 됩니다. 자 곱셈 해봅시다. 자 먼저 1행과 1열을 곱하면요 마 2, 8이니까 6이 되겠죠. 1행 2열은요 6과 4, 5, 20이니까 26이 되고요. 근데 곱하는 거에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왜요? 1행 1열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1행 1열은 6이 되겠죠. 지금 나온 답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미음 하겠습니다. 미음은 D와 A를 곱하라고 했죠. D는요 2행 3열이고요. 2 곱하기 3행열이고요. A는 1행 1 곱하기 2행열이에요. 자 앞에 열의 수와 뒤에 행의 수가 같지 않죠. 그래서 얘는 곱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의 1행 1분열 성분의 합은 7과 1과 6이니까요.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19번 봅시다. 다음 행렬의 곱셈이 우변에 있는 1, 3이 된다고 할 때 D 두 실수 x, y에 대하여 2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일단 행렬 계산부터 해야 되겠죠. 먼저 위에 걸 계산하면요. 1행 1열 계산하면 x-3 곱하기 x 플러스 1과 이 1행과 1열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플러스 y가 되고요. 얘가 1이란 얘기죠. 자 2행 1열 봅시다. 2에 x 플러스 1을 곱하고요.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3이란 얘기입니다. 자 밑에 거는 계산했더니 2x, 2x 없어지고 2, 3이 되네요. 끝났고요. 결국 얘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 얘기죠. 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y는 1이 되고요. 결국 어떤 식이 나오냐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y가 있을 때 자 이제 우리 구하는 건 뭡니까? 2x 플러스 y의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2x 플러스 y 값이네. 여기 y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식이 만들어지고요.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니까요. 완전 제곱식 고칩시다. 이렇게 하면 8이 되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8. 답은 5번이 되겠다. 됐죠? 자, 바로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아까 했던 거 살짝 지울게요. 자, 19번 5.5점이나 되네요. 자, 뭐 얼마나 어렵길래? 자, 두 정사 이사정 자, 20번 보겠습니다. 2차 정사각형형 AB가 다음과 같이 가나의 조건을 만족할 때, 그죠? 다음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지금 밑에 계산한 걸 보니까 B 플러스 2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B 플러스 2는 어디냐면요. 지금 가에서 보시면요. 둘 다 A가 곱해져 있죠. 왼쪽에 A를 묶어주면요. 오른쪽엔 B와 E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가 조건은 이렇고요. 나 조건은 이렇게 됐다. 자, 일단 그럼 계산해 볼게요. 주어진 게 뭡니까? 주어진 것이 지금 뭘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B 플러스 2에 뭘 곱하면 XY를 곱하면 B에 2마이를 곱한 것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X 플러스 Y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B 플러스 2 여기 있어요. 여기 가에 있습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의 왼쪽에다 똑같이 A를 곱해요. 여기도 A를 곱하고 여기도 A를 곱할게요. 이해 갑니까? 그죠? 그럼 왼쪽 편에 똑같이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A 똑같은 위치에 곱해야 돼요. 둘 다 왼쪽에 곱했죠. 그럼 이제 이게 A에 B 플러스 2가 돼서 이거는 가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에 의해서 가번에 의해서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단위 행렬이잖아요. 맞죠? 이 값은 단위 행렬이 되고요. 2의 XY는 AB의 2마이인데요. 이 AB도 어딨죠? 지금 나에 보시면 1마이를 보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실수배 돼 있어요. 2로 실수배를 2를 뽑아버리면 1마일이 됩니다. 됐죠? 그러므로 왼쪽은 단행렬 곱했으니 그냥 XY가 되는 거고요. 또 오른쪽은 이 AB의 1마일은 나에 있잖아. 이건 나에 있거든요. 나에서 값이 얼마인가요? 2배 AB의 1마일을 보내면 나에 의해서 2마일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답은 4 마 2가 되고요. 간단하네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4와 마 2를 더하면 답은 2가 되겠다. 자, 주어진 조건을 잘 변형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끝.